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완주에서 왔습니다. 완주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전주는 와보셨죠? 한옥마을 때문에. 네, 전주 바로 옆에 전주를 도너츠처럼 이렇게 싹 쌓고 있는 곳이 완주입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완주는 역사적으로는 뭐 한 뿌리였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전주 따로 완주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옛날에는 한 도시였는데 그래서 완주하고 전주는 현재 행정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 동네다시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는 이제 전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 지역도 있고요. 또 농촌형 지역도 있고 이렇게 반반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는 2018년부터 가서 했으니까 이제 5년 차가 되네요. 그래서 그 5년 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오늘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뭘 준비해 온 건 있어요. 준비해 온 건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실지 그 내용을 100%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해 드릴 수도 있고 제 강의 오늘 이 내용을 살짝 바꿔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저하고 한 50분 정도 시간인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문화도시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또는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색하고 좀 이럴 때 손들기가 참 무섭죠. 그러시면 조금 갖고 계시다가 언제든 제 얘기 중간에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구 문화도시에서 발대식을 하니까, 물론 예비도시 사업에 선정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경쟁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건 이미 한 80%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머지 20%만 채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행정 또는 지역의 활동가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한 고비가 더 남았죠. 이제 진짜 본도시로 지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오시는 분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와 계신 분들 중에 활동가분도 계시겠지만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다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때든지 제가 얘기하는 걸 듣던 중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끝나고는 못 물어봐요. 다 끝나고 손들라고 그러면 옆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쉬려고 그러는데 손들면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못 물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화운동을 통해서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바꿔내고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한 30여 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전국 문화도시가 지금 16개인데요. 법정 지정되어 있는 도시들이, 그 도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저희 완주가 의장도시가 되었고 제가 그 협의회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전국 문화도시들이 대부분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있는 편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도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시마다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추진 주체의 포지션부터 틀려요. 어떤 데는 재단 안에서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는 데가 있고요. 어떤 도시는 완전히 재단하고 분리돼서 독자적인 거의 재단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도시들도 있고, 또 센터장이나 이런 책임자의 위치도 어떤 도시는 거의 재단의 대표이사급 센터장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도시는 뭐 재단의 사무국장이나 부장급 정도가 센터장을 하는 도시가 있고, 도시마다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해가는 주체의 포지션이 다를 정도로 그건 그 도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우리 도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포지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컨대 문화도시 사업을 우리 도시가 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정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문화도시에 대한 그 권한이라든지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다른 사업들하고 뭐 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화도시 사업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문화 정책이나 문화 행정이라든지 문화적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실행 주체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 포지션이 상당히 크게 높게 잡아야 되겠죠. 높게 잡으면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팀의 위상도 동시에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과 그 지역의 행정, 또 그 지역의 문화활동가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우리 도시에서 어떤 위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러면 부산 북구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이 도시 전체의 문화적 또는 도시 전체의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그 사업으로 우리가 위치를 잡아야 될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도시 사업은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문화라는 말, 도시라는 말, 사업이라고 하는 말,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한 10년 전,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너무나 많은 사업, 너무나 많은 예산 지원, 너무나 많은 시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게 막 돌아가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이 문화 영역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도시재생 중에 거의 뭐 반절 가까이는 지금 문화 프로그램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또 무슨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화 프로그램이 뭐 한 20-30%는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은 막 생겨났잖아요. 이거 생겨났지, 또 뭐 동네마다 막 생겨나지, 센터들 생겨나지, 문화센터 막 생겨나지, 엄청 생겨났잖아요. 또 부산 북구의 어떤 정책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그 안에 문화와 관련된 어떤 정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내일 모레 선거죠. 아마 제가 미리 예언을 해보면 부산 북구 구청장님의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의 공약이 이전하고는 많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 공약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내거시는 분은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단체장님들만 하더라도 제 일본 공약이 기업 유치였어요. 근데 저저번부터 살짝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신 올라가 있는 게 뭡니까?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본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 게 대부분이 문화관광이에요. 관광객 1억 명 시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뭐 이런 거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문화정책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보다 시설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정책사업도 많아지고 지원도 많아지고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제 아주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 거의 없으시죠? 여전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문제고 여전히 그러시죠?
여러분, 새로운 사업은 왜 할까요? 기존의 사업들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문화도시 사업은 이렇게 많은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가 생겨났어요.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는 뜻은 뭔가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들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냈을 테니 문화도시 사업 역시 뭔가 기존의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으니 그걸 해결하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북구에서 그럼 뭘 해야 되지? 하는 걸 찾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새로운 정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업이라는 뜻은 이전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전의 정책, 이전의 사업, 이전에 했던 거 그걸 반복한다면 그건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산을 중복해서 쓰는 실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하고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문화도시 정책,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뭔가 기존의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해결하라는 건가 보다. 두 번째, 해결의 방식도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건가 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사업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 문화를 살펴보죠. 문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은 좁은 의미로 생각하죠. 그 좁은 의미가 바로 저겁니다. 예술과 문화, 문화, 예술, 생활 이렇게 구분해서요. 예술은 어떤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숭고한 측면들이 드러난 거. 숭고미라고 하죠. 흔히 숭고한 거. 문화는 그럼 뭘까요? 뭔가 예술만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평범한 일상하고도 아닌 것 같아. 그 사이에 있는 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흔히 문화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숭고한 건 예술이고 고상하면 문화고. 근데 이런 관점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에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막 도처에서 활발하던 시대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를 움직이는 건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때 보니까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광주 때문입니다. 광주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이 처음에 광주에서 데모 시작은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도청을 지킨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대학생들 많이 없고 뭐 훌륭하신 운동가들은 사라지고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역사는 마지막까지 움직이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생겨난 게 민중문화라고 하는 거죠. 걸개 그림 붙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문화는 고상한 영역이었는데 이제 문화가 일상 영역으로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내려와서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이념적이잖아요. 문화에 대해서. 근데 90년대에 들어오면 문화가 이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경제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술하고 돈이 합쳐지면 그거 예술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술은 돈하고 몰아야 되잖아요. 근데 90년대부터 어떤 말이 생겼냐면요. 뭔 소리야. 예술로 돈을 벌어야지.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신문에 나왔던, 방송에 나왔던 그 한 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주라기 공원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년 동안 판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뉴스 기억하시죠? 그 뉴스 때문에 문화와 예술이 돈이 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문화경제, 문화산업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문화의 힘을 빌기 시작합니다.
복지, 문화복지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외, 이제는 문화보고요. 사람들이 문화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즐기기만 하지 말고 그걸로 지역과 도시를 살려내래요. 그래서 많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축제죠. 축제 그러면 우리가 좀 즐겁게 놀라고 그랬더니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놀지 말고 축제로 돈을 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가 단순히 그냥 즐기는 영역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삶 전반의 영역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아주 힘이 센 어떤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는 이 문화를 가지고 마지막에 요구하고 있는 게 저거죠. 야, 도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도 유치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봤는데 도시가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 보고 야, 네가 좀 살려봐. 그래서 문화적 도시 재생 이제 이런 말들이 생겨났죠. 문화를 가지고 도시를 살려봐라.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구호로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충분히 발굴하지 못하고 있죠. 지역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역이 스스로 그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죠? 남의 동네에서 떴다더라. 그러면 이제 베끼기 시작하죠. 아주 고상한 이름으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베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옥마을 설계할 때는 그때는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니었고요. 시청에서 한옥마을을 설계하는 담당 전문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옥마을과 관련한 첫 계획서를 제가 이제 써서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옥마을을 가지고 뭔가 해본다고 했을 때 전국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통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고요. 디지털과 IT가 중요하던 시대였거든요. 90년대 중반. 그때는 전국이 막 IT 도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디지털 도시 하려고 할 때. 근데 전주가 아니야, 우리는 전통 문화를 가지고 뭔가 해볼게. 그러니까 전국이 비웃었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뒤에 전국이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베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옥마을이 한 27, 8개 돼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한 데 기억나는 데 없으시죠? 전주 또는 뭡니까? 서울 남산? 몇 개 없으시죠? 기억나는데.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으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를 찾아내야죠. 전주 한옥마을은 여러분, 한옥마을이 아닙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치가 있는 한옥은 5채도 안 돼요. 가치 있는 한옥마을은 안동에 있죠. 전주 한옥마을은 우리의 전통 가옥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세운 컨셉에 따르면 전통 가옥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진화되어 가는가 하는 진화를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전통 한옥을 찾으시면 안 돼요. 한옥을 현대 이렇게 쓸모있게 바꿔서 쓸 수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렇게 컨셉이 제가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베끼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와서 건물만 보고 가죠. 한옥으로 커피숍을 했네? 한옥을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놓으니까 안 되죠. 전주 한옥마을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5년 전에 왔다가 5년 후에 한옥마을은 또 달라져 있어요. 계속 진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시의 형편에 맞게 뭔가를 찾아내야 한다. 현재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완벽히 잘 해결하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거를 부산은 북구의 사정에 맞도록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게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문화도시 사업은요, 전적으로 문화와 도시를 연계해서 생각해 보라고 자꾸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기존의 문화 정책들은 문화 영역만 생각하면 됐어요. 근데 문화도시 사업은요, 문화로 자꾸 도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미션이 다르죠. 그러면 도시가 뭘 어쨌길래? 과거에 지금 많은 도시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기능이 상실돼 버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울산 그러면 거긴 중공업 도시. 광양 거기는 무슨 정유 도시. 어디 그럼 거기는 무슨 도시. 정선 거기는 석탄 1차 산업 도시. 이런 거 지금 그 기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 도시가
국가의 산업 재편을 통해서 도시마다 기능과 임무를 부여해 놨는데 그 임무나 부여가 지금 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도시 내에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우리 주민들 스스로의 편의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도시 계획가들이 도시를 했죠. 잘라서. 자, 여기는 개발해서 여기는 주거지구로 딱 잘라서, 여기는 공업, 산업지구로. 여기는 빌딩 중심의 오피스 상가 중심 지구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공장이 되고,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었더니 기능적 편의성은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없더라. 그러니까 뭔가 도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방식은 이 방식이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쓸어버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 이렇게 했더니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아주 빠르게 그 지역의 경관이나 공간감이 바뀌죠. 그건 장점이에요. 좋아지잖아요. 길도 넓어지고, 이쁜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건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여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를 해놨더니 원래 살던 사람은 거의 혜택을 못 보고 그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새로 온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 방식도 아닌가 봐. 그래서 생겨난 게 이 방식입니다. 싹 쓸어버리지 말고 재개발을 하자.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계속 도움을 받지 않겠어? 지금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바로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전부 재생사업이죠. 이 방식이죠. 근데 이 방식이 그건 장점인데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나요? 아까 재생사업 해보신 분들 계시던데 어떤 단점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단점은요, 공간 편의성이 안 바뀌어요. 좁은 길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여전히 주차할 데 없고 여전히 소방차 못 들어오고 말하자면 공간이 현대적으로 바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편해요, 주민들이. 두 번째, 그걸 대부분 문화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 중심이 아니라 외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외지인 입맛에 맞게. 대표적인 게 이제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주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요. 왜 떠났냐면 이유가 그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집 앞에다 차를 못 세워놔요.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한 200~300만씩 이렇게 오거든요. 너무나 많이 오니까 못 세워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집에서 1.5km 떨어진 데다 차를 세워놔요. 그리고 걸어서 퇴근을 해요, 집으로. 그리고 10시 반쯤 되면 다 빠지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나가요. 그래서 차를 가져다가 집 앞에다 갖다 놔요. 왜?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걸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1년 365일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살 수가 없죠. 그게 다 떠나버렸어요. 옛날에는 전부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 10분의 1도 안 살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빈자리를 출퇴근 한옥마을 주민들이 이제 사용하죠. 아침에 출근해서 한옥마을에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밤에는 깜깜해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게 이제 그렇게 단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건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이 지역을 그 자체로 재생을 시키려면 경제적 재생이 필요해서 여기에 반드시 창업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열심히 좀 숙고해서 창업을 넣으셔야 되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전부 청년 창업을 집어넣어요. 청년몰.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청년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렵죠? 남부시장 청년몰이 제가 했던 남부시장 청년몰이 성공 사례인데요. 남부시장은 청년들이 장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비싸게 사준 거죠.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청년몰에 가면 기성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제품의 퀄리티가 아주 우수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있어야 사줄 수 있잖아요. 물건만으로는 절대 장사를 못해요. 다른 게 있어야지. 청년몰을 성공시키려면. 근데 그게 문화적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어떻게 귀결이 되죠? 우리가 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을 지금하고는 다른 방식을 뭔가 생각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도시재생사업도 문화적인 방식을 해서 성공시키려면 지금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대로 막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 하는 건 계속 실패한 걸 계속 도돌이하는 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뭔가 이 방식에서 뭔가 개선의 방식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저는 문화도시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네? 네. 결국 문화도시 사업은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아주 힘들어하는 게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물리적 재생이죠.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근본적으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 신념의 담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그대로 놓고 해보자. 이런 신념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재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은 물리적 환경을 문화적 경관, 문화적 공간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건지를 고민하는데 최소한 지금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해보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경제적 활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문화, 도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창업도 가르치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전통식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술가적 장인정신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술가는 절대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가 달라요, 코드가. 예술가하고 사업가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약간의 장인정신도 있어야 되고 자기 고집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어려움을 계속 이겨내는 그런 강인함도 있으셔야 되니까. 그런 다 비슷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술가는 내가 바라본 이 세계에 대해서 내 식으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작업으로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야,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가끔 우리가 그 설득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전시장 가면 너무 어렵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설명을 듣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반면 사업가는 어떨까요? 사업가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어야죠.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상품과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사업가라고 하면 어떤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할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이 공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북구에는 어떤 문제가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부산 북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고, 부산 북구에서의 출연기관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어야 하고,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문화도시 사업이어야 하죠. 문화도시 사업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 가치를 실현시키는 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부산 북구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라는 거지 여러분의 작품을 남기라는 게 아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기 작품을 남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게 작품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 작품이 마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나 지역이 필요한 것이거나 지역이 바라는 것일 때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내 신념을 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하겠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업에 사실 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없느냐? 있죠.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는 예술가 지원 사업, 무슨 지원 사업 있죠. 그건 거기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화도시 사업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인데 어떤 거냐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어야 돼요. 이걸로. 그런데 그게 북구의 문제가 다르고 완주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완주가 사실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1년 평가해가고 제가 1등 했거든요.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요. 저희가 1등을 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북구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왜? 문제가 다르니까. 완주하고 북구하고는. 그러면 북구는 북구의 문제를 찾아서 북구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토론 모임 같은 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거죠. 거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시차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야 우리가 뭐 할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실 일이고 우리 북구에 뭔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가 있지? 우리가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정책을 지금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게 뭐 있지? 사실은 문제를 인식하고 발굴하는 게 먼저 할 일이죠. 나 뭐 하고 싶은데, 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의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게 저는 이 문화도시 사업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업 기회를 찾고 여기서 사업 기회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파악되는 것. 발견은 했는데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보류. 이건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우선. 그 다음에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포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이건 우리한테 없는 자원들을 어디서 끌어다가 써서 부산 북구의 문제를 부산 북구 주민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다 어렵겠죠. 때로는 대구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서울에 누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광주나 전주에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자원을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예산만으로 부족하니까 정부의 또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은요. 저 뒤에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입니다. 부산에서 꼭 북구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지? 그중에 우리 내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지? 우리 내부의 힘 말고 뭔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할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완주에 처음 갔을 때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활동의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그냥 해도 그냥 뭐 50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전주하고 완주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는데도요. 나중에 이제 결과론을 보니까 제가 완주를 잘 몰랐더라고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완주라고 하는 지형이 어떤 문화적인 지형에 놓여 있는가. 저는 완주를 좀 죄송하게도 전주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들여다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완주는 군이잖아요.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곳입니다.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거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 완주군은 제가 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완주군이 전라북도에 13개 시군이 있는데 13개 시군 중에 그 주민 1인당 소득이 제일 높아요. 전주보다 더 높아요. 전라북도 평균의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사는 동네예요, 완주가. 세 번째, 예산이 한 9천억 정도 되는데요, 1년 예산이. 근데 그 예산에 여유가 있어요. 전주가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도 예산이 많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다 막 박혀 있어가지고. 북구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완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이런 구조예요. 네 번째, 부산, 이번에 그 완주군이 전국의 그 문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문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인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고 문화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완주군이 전국 군 단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포함해서 전국 200 몇십 개 자치단체 통틀어서 몇 등 했게요? 3등 했습니다. 군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전주의 속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주는 옛날 방식의 사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시설 엄청나게 많고 각 시설마다 지원 사업들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 거기 가서 또 무슨 시민 지원 사업, 시민 문화 향유 사업 이런 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들여다봤더니 한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그 프로그램들이 다 제 표현으로는 약간 구닥다리예요. 늘 어느 데가 다 있는 거. 이제 이런 거죠. 전문가가 시민을 상대로 뭔가 가르쳐 주는 거. 전부 이런 거. 이걸 향유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늘어나는 인구는 출산율이 높아서, 출생률이 높아서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완주 가면요, 부산 분들 많으세요. 제가 시민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신 분 중에 한 3분의 1은 경상도 말씨 써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하나를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완주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흔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요. 대표적인 예컨대 무슨 공모사업 같은 거 심사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또 공정하게 한다고 이 지역 전문가들은 빼고요. 바깥에서 와서 이렇게 심사를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완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완주 주민의 삶에 대해서 과연 이해할까? 완주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자기 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이었는지 확인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꿔버렸어요. 모든 걸 시민이 평가하게.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첫 번째, 야, 완주 주민들끼리 짬짬이가 일어날 거야. 그 사람 다 서로 알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무슨 보는 눈이 있어서 그걸 결정해. 네. 세 번째, 그 사람, 그분들이 내린 결정은 그럼 시민은 책임질 수 있어?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영화 보면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냐 일반 시민이 상식으로 결정하죠. 배심원제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1,000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그것을 시민이 결정을 못한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행정에 조금 반대가 있었지만 실행을 했어요. 지금은 저희의 그걸 저희가 완주 시민문화배심원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평가해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그때그때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려가지고 꼭 우리 배심원 제도처럼 해요. 근데 이 제도가 행정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문화부서, 우리 문화사업 말고 다른 부서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완주군이 이 제도를 가지고 전국 문화 거버넌스, 도시 거버넌스에서 또 1등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하시는 이런 여러 번의 모임들을 수시로 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들을 찾아내시고 그 문제들을 여러분의 중요한 해결하는 걸 사업으로 삼으시면
아마 전국에서 모범적인 그런 문화도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제가 만든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 도시에는 대표 없는 회의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말단 조직이 있어요. 대표 없는 회의. 그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흔히 오늘도 이제 이런 행사 끝나고 이제 해산하면 다 집으로 가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끼리끼리 야 우리 차나 한잔 하고 가게, 차 한잔 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차 마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 그날 뭐 거기 뭐 강사가 어땠어, 아니 오늘 토론에서 나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또는 막 야 토론회 오늘 너무 잘하더라, 반대로 야 토론회 그게 무서우냐 도대체, 이런 얘기 다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는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얘기보다 뒷담화 자리에 가서 해낸 얘기 중에 더 가치 있게 들을 만한 얘기들이 있는 경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알려주니까 아무도. 거기서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A4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 드립니다. 예, 그날 밥값, 차값을 제가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걸 듣고 제가 카드 결제하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갔으니까 그냥 제가 그 밥값 내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밥값, 차값, 술값. 그랬을 때 작년에 저희가 한 200건 가까이 그 의견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보석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들어서 이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찾아낸 문제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걸 그 밝은 대명천지로 끌어낼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듣다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게 많은 걸 묶어서 이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식 포럼 의제로 올려요. 이걸 해결 방법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해결 방법이 찾아지면 저희가 돈을 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바로 해버리고, 근데 어떤 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조례라든지 또는 군의 행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행정을 참여시켜서 다음번 정책으로 이걸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홈페이지에 다 그거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제 북구만의, 여러분들만의 어떤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이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은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긴 시간 얘기 들으셔서 고맙습니다.